네, 안녕하십니까. 방원중학교 뱃석 수학교사 최현석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3.4 2차 방정식의 풀이 활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3.4에는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에서 뒤에 부분 보면 106페이지죠. 그쵸? 106페이지 보면 실생활 활용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 오늘 이 시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6페이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2차 방식에 대한 활용 문제를 푸는데요. 보통 실생활 활용 문제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문제를 읽고 문제가 길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문제를 먼저 읽고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둔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 전에 활용 문제를 해봐서 알겠지만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둔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속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됩니다. 식을 세우고 나면 그다음에 그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풀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뒀기 때문에 그 X는 문제 속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를 문제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뭐 몇 명이든 몇 개이든 몇 분이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활용 문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몇 개 좀 다뤄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예제 3번이 있을 겁니다. 예제 3번으로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보면서 영상도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서로 지금 16m, 12m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꽃밭에서 지금 폭이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폭을 제외한 넓이가 140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폭을 우리가 x로 두겠습니다. 여기도 x.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죠? 요 폭을 밑으로 쭉 내리고 요렇게 그럼 여기가 채워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폭을 이쪽으로 쭉 밀고 그럼 요렇게 그럼 여기가 또 채워지겠죠. 그렇게 되어서 여기 맞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만 비어진다 해서 우리가 이쪽 길이를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16-x가 되겠고요. 세로의 길이는 12-x가 됩니다. 그래서 16-x 곱하기 12-x는 140. 이렇게 식을 세워서 우리가 문제를 두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폭을 구하기 때문에 폭을 x로 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안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고요.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얘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8x 얘를 후다닥 풀면 192인가요? 그 다음에 140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140 이렇게 되겠죠.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52 이꼴 0. 그럼 두 수를 곱해서 52가 되면서 더해서 28이 되는 거 찾아보면은 얘는 2, 26 이거 마마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x 크로스 그쵸?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인수분해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x-2 얘는 x-26 이꼴 0.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곱해져 있는 이 각각이 서로 0이 된다 했죠. 그래서 x-2가 0이 되거나 x-26이 0이 된다. 따라서 x는 얼마? 2 혹은 x는 26. 근데 여기서 x라는 것은 폭이죠, 그쵸? 그 폭은 꽃밭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라는 것은 12보다는 작아야 이므로 우리는 x는 뭐밖에 안 된다? x는 12.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폭을 x로 둔 거지 여기에 x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산책로의 폭은 이 폭의 길이는 얼마다? 폭의 길이는 2m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활용 문제입니다. 방금 말했죠, 그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두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풀이를 하고요. x값 구하고 그것을 문제에 맞게 적용하는 거. 요 패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4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한 문제는 정말 땡큐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앞에 지면에서 초석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쵸? 요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우리랑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요거예요. x초 이후의 높이가 이만큼이다. 우리는 얘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몇 초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높이가 얼마가 되었대요?
120m가 되었대요. 그럼 이 높이라는 것이 120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쏘아 올린 지 몇 초? 그렇죠. 몇 초 후인가? 그럼 이 몇 초 시간이 x인데 다행히 시간이 x초라고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됐네요. 이미 문제 X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기 주어져 있고, 그렇다면 시기에 맞게 변형을 하면 되니까, X초 이후의 높이가 이만큼인데, 그 높이가 얼마가 되기를 원한다? 120이 되기를 원한다. 끝났어요, 식 세우기. 그래서 이항 시켜주면 얘는 5x의 제곱 마이너스 70x 플러스 120 이꼴 0. 되겠죠? 자, 5로 덩큰 다 시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여기는 24인가요? 이꼴 0. 그래서 우리가 지지고 볶으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그래서 x 크로스 시키면 딱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2 이꼴 0. 그래서 얘가 0이 되거나 혹은 얘가 0이 돼야겠죠. 따라서 x는 무엇이 된다? 2가 되고, 그쵸? 2가 되거나 x는 1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몇 초 후에 120m가 도달하게 되는지라는 것은 우리는 몇 초 후라고 하면 된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2초 2초 후 또는 12초 후가 되겠죠. 왜냐면 높이를 이렇게 쏘아올렸으니까 여기가 120m 지점이면은 여기서 2초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12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초 또는 12초 이렇게 답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이러한 문제는 아주 땡큐한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문제 5번 교과서에 있는 문제 5번 한번 볼게요. 페이지는 107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했던 문제와 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이건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그쵸? 그리고 골프공이 어떻게 된대요?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이미 걸린 시간은 x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높이가 얼마나 뜻이에요? 그렇죠. 높이가 0m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초 이후의 높이는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25x인데 그 높이가 0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 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덩컹덩컹 시켜주면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5 이꼴 0.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거나 이 값이 0이 돼야겠죠. 따라서 x가 0 또는 x가 5 이렇게 될 겁니다. x가 0일 때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던지기 직전이 땅에 붙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몇 초다? 5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페이지 예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영이와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선영이는 동생보다 4살 더 많대요. 그때 선영이와 동생의 나이를 구하세요.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미지수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미지수로 정합니다. 선영이의 나이를 X살이라고 정할게요. 근데 지금 어떠한 정보가 있어요? 선영이는 동생의 나이보다 4살이 더 많대요. 그러면 동생은 선영이보다 4살이 더 적겠네요. 그래서 얘는 x-4가 되겠네요. 이해되겠죠? 그때 두 사람의 나이의 곱이 어떻게 된다? 190이다. 그럼 x랑 x-4를 하면 192라는 거네요. 됐죠? 자,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19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92 이꼴 0. 아까 문제에서 두 수를 곱해서 192가 되는 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16 곱하기 12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16, 12로 분리가 되고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x하면 크로스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x-16, x 플러스 12 이꼴 0. 그래서 x는 16 or x는 마이너스 12. 자, 그런데 여기서 그쵸. x는 나이이기 때문에 뭐다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므로 x는 무엇이다? 16이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따라서 선형이는 몇 살? 16살. 그리고 동생은 그보다 4살이 어리기 때문에
12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7번. 이 문제 보기 전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달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래 위로 이웃하는 두 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이 337인데 그때 두 자연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두 자연수 중에 음, 위에 있는 거를 위의 수를 x1로 보겠습니다. x1.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날짜는 어떻게 되겠어요? 7일이 더 많겠죠. 지금 보니까 7일이 더 많잖아요. 7일, 7일, 7일. 그쵸? 그래서 아래에 있는 숫자는 아마 7일이 더 많을 겁니다. x에다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수를 어떻게 한대요? 제곱을 한대요. 그리고 둘이 더한대요. 그랬더니 337이 나왔대요. 자, 식세우기 끝났죠? 이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49가 337. 자, 이항시키면 2x의 제곱 플러스 14x 하고 49를 빼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86인가요? 88. 이걸 제로. 되겠네요. 자, 2 덩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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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7 x 마이너스 144 이꼴 제로. 자, 144라는 거 좀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144는 12 곱하기 12고요.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 얘는 9 곱하기 16. 두 수의 차이는 7만큼 나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9 그리고 16 x 크로스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9, 얘는 x 플러스 16 이꼴 0. 따라서 x 값은 무엇이다? 9 혹은 x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 그렇죠. 날짜는 역시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는 얼마? 9가 된다라는 거. x가 9다 이렇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위아래의 날짜는 며칠이다? 9일 그리고 7일이 더 많은 16일 이렇게 되겠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거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뭐를 볼 거냐면요. 심화 문제 한 3개 정도만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심화 문제 풀이하기 전에 요거 문제 읽어보고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풀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심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사탕이 180개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대요. 근데 한 학생이 받은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3만큼 적을 때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 학생 수, 그죠? 그래서 x명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탕의 개수는 180개잖아요. 근데 학생 수는 x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탕 수에서 누구를 나눠주면 되겠어요? 학생 수를 나눠주면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x분의 180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 x분의 180이 누구랑 똑같다 했어요? 학생 수보다 3만큼 적다. 식 다 세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80 이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0은 제로. 이항시켰으니까. 그럼 얘는 아마 15 곱하기 12가 될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x. 크로스 하니까 마이너스 3 딱 나오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5 그리고 x 플러스 12 이걸 제로. 그래서 이 각각이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x는 15월 x는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근데 x라는 것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학생 수니까 따라서 이므로 따라서 x는 얼마? x는 15. 그래서 학생은 총 몇 명? 학생의 수는 15명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풀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심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편집하면서 여기 있는 몇 초인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가 날라가가지고 선생님이 미리 적어놨어요. 자, 원형 트랙에 움직이는 장난감 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차는 X초 이후에 이만큼 움직인다. 이거 어떠한 문제랑 똑같았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유사하죠, 그쵸? 어떤 문제냐면 물체를 위로 던지는 그러한 문제랑 좀 유사하네요. 근데 이 문제는 한 바퀴 도는데 5초가 걸렸대요. 그때 우리는 세 바퀴 돌 때는 얼마나 걸릴까라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미 x는 나와 있습니다. 몇 초?
후에 이만큼 움직인다는 x초 후에 저만큼 움직인다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떠한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한 바퀴 도는데 5초니까 세 바퀴 도는데 15초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과연 될까요, 이게?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냐? 봐봐요. x초 이후에 이만큼 움직인대요. 우리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분의 거리를 나눠주면 뭐가 나오냐면 x 플러스 5가 나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속력이 계속 바뀐다는 소리죠.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계속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는 한 바퀴 도는데 5초라고 해서 세 바퀴 도는데 15초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바퀴의 트랙의 길이, 트랙의 거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트랙의 거리. 그럼 트랙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한 바퀴 도는데 5초가 걸렸으니까 5초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5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5가 되겠죠. 5초가 걸렸다 했으니까 5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바로 트랙의 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5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즉 트랙의 거리가 되니까 그럼 얘는 25 플러스 25가 되니까 이거 얼마? 50. 50cm가 바로 트랙의 거리가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세 바퀴의 거리는 세 바퀴는 50 곱하기 3이니까 트랙의 거리는 150이 되겠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x초 이후에 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5x인데 이게 150이 되는 그 시간을 알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50 이꼴 0. 그러면 15, 10 밑에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15 그리고 x 마이너스 10 에코? 이게 뭐죠? 10, 10, 10, 10, 10, 10, 10 이렇게 따라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5가 되거나 x는 10 이게 되는데 x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시간이기 때문에 이므로 x는 얼마다? 10이다. 따라서 몇 초 걸린다? 10초 걸린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심화 문제입니다. 원가, 정가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요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원가에다가 원가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 상품이 나온 것이고요. 다른 쪽으로 유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유통이 된 곳에서 또 그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근데 원가 그대로 팔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 물건을 저쪽 회사에서 사들여 와서 이제 내가 팔려고 하는데 사들인 금액이랑 판 금액이랑 똑같으면은 나에게 이득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조금의 금액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는 이익을 붙여서 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는 금액을 정가라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가에다가 얼마를 붙이냐면요. 이익을 붙여서 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원가에다가 얼마만큼 이익을 붙였냐? 100분의 x%만큼 이익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식을 다시 세워보면 바로 무엇이냐? 원가는 5천이고요. 플러스 이익은 원가에서의 x%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뭐 약분 시킬까요? 약분 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둘게요. 5천으로 묶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금액으로 팔았더니 잘 팔리지 않아서 이 원래 정가에서 x% 할인해서 팔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인 판매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할인을 해줬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어, 그 전에 정가에서 뭐였냐면 할인을 했대요. 근데 그 할인은 얼마냐면요. 그 전에 있는 정가에서 X%만큼 할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정가가 누구였냐면 5,001 플러스 100분의 X였고요. 그다음 할인은 그 정가에서 100분의 X니까 5,001 플러스 100분의 X에서 거기다가 100분의 X를 또 곱한 거죠. 그럼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이 친구가 공통이죠?
공통이니까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500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묶어주고 남은 거는 여기는 1이 앞에는 1이 남고 뒤에는 100분의 x 이렇게 남겠죠. 근데 잘 보니까 얘가 뭐예요? 형식은 똑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차죠, 그죠? 얘는 5001 마이너스 만분의 x제곱. 그럼 이걸 전개시키면 5000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판매가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습니다. 물건 한 개당 200원이 손해봤다. 그러면 손해봤다라는 것은 원가랑 판매가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가가 더 높다는 거죠. 내가 사들인 금액보다 내가 판 금액이 더 작으니까, 더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손해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에서 잘못했죠. 원가를 뺐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판매가가 더 작다는 소리죠. 그래서 손해라는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0원이니까 마이너스 200이 되겠고요. 판매가는 지금 5,000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 되겠고요. 원가는 얼마냐면 5,000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5,000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200 이꼴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양면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x제곱은 400. 따라서 x는 무엇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20. 근데 우리가 양수 x 값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양수 x 값을 원하니까 따라서 x는 20. 그렇기 때문에 x는 2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x 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가, 원가 문제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3.4 문풀이입니다. 실생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좀 아시겠죠? 어렵긴 하겠지만 좀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만나요.